눈과 호수와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의 나라 핀란드. 추위와 함께 700년간의 식민 통치를 견뎌야 했던 겨울보다 혹독했던 순환의 역사. 역경과 고난의 상처를 입고 차가운 눈의 도시를 고요한 순백의 낙원으로 물들이고 있는 북유럽의 심장, 핀란드로 떠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끝자락, 발트해에 둘러싸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차분하고 아담한 매력으로 발트의 아가씨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음악이 흘러넘치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핀란드의 거리는 마치 어떤 역사의 아픔도 없었던 듯 즐거운 활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러시아 2대 강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핀란드는 오랜 고난의 역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유럽의 낭만 트램웨이가 오가는 헬싱키의 거리가 자유를 찾은 지도 불과 채 100년이 되지 않았죠. 트램을 타고 광장으로 향하는 여정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핀란드 대부분의 트램이 지나는 신시가지에는 중앙역에 램프를 든 거대 석상이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행복지수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답게 광장엔 희망과 활기의 표정들이 가득 넘치죠. 반면 구시가지 광장은 그늘진 시대를 기억하는 과거의 유산들로 엄숙한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의 동상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는데요. 알렉산드로 2세 황제는 당시 투르크였던 핀란드의 수도를 러시아와 가까운 헬싱키로 옮기기 위해 헬싱키 성당을 세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돔 지붕에 흰색의 외벽이 어우러져 기품있고 우아한 모습의 이 성당은 핀란드 루토파 교회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금욕적인 루토교의 영향 때문인지 샹들리에를 제외한 내부는 간결하고 검소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긴 식민 통치의 잔재들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핀란드인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죠. 어쩌면 이 땅의 정복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핀란드인들을 단련시킨 건 매서운 추위였을지도 모릅니다. 흘러내리듯 항구 곳곳을 감싼 눈안개는 헬싱키를 차가운 순백색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정복자들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을 보기 위해선 추위를 무릅쓰고 배에 올라야 하죠.
잔잔한 수면 아래 얼음을 깨고 전진하는 쇠빙선은 부드럽고 평온한 얼굴 속에 강인함을 감춘 핀란드 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두께 1m가 넘는 얼음바다를 뚫고 헬싱키 앞바다를 가르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하죠. 호기심을 못 이긴 관광객들이 가판 위에서 쇠빙선의 장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로 약 10여 분을 달리면 이윽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섬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섯 개의 섬을 연결하고 있는 요새, 바로 수오맨린나 요새입니다. 스웨덴이 핀란드를 통치하던 시절 국왕 프레데릭 1세의 명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축조된 이후 1868년에서 1870년 무렵 다시 러시아에 의해 증축됐습니다. 대공사 끝에 1772년 완성된 요새는 6개의 섬을 연결하는 총 길이 7.5km에 이르는 화강암 성벽으로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함대의 출격과 연안 경비기지 역할을 했던 이 요새는 결국 러시아군에 함락당하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죠. 과거 병사들과 시민들이 가득했던 섬에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190여 개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900여) 명의 헬싱키 시민들도 변함없이 섬을 지키고 있죠. 좋기 10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건물들이 시간을 뛰어넘어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던 건 그곳에서 삶을 꾸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격전지이자 삶의 현장이었던 요새는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죠. 요새 내벽은 바위와 진흙으로 쌓아올려 만든 견고한 석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47년) 프레데릭 1세 국왕의 명을 받아 이곳을 설계한 아우구스틴 에렌스베르드 백작은 요새를 짓기 위해 미로처럼 복잡하고 현대적인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생을 요새 건설에 바쳤던 에렌스베르드 백작은
결국 그가 건축했던 요새 한켠에 잠들었죠. 잇따른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수오맨닌나를 거니는 관광객들의 발길 또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1918년)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핀란드가 요새를 차지하며 평화를 되찾은 이곳은 스웨덴과 러시아, 핀란드 3국의 군사 건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죠. 금방이라도 포탄 소리가 생생히 들릴 듯 철옹성을 두르고 서 있는 수오맨닌나는 더 이상 적들이 바다를 쳐들어오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바다를 향해 포문을 열어둔 채 발트해의 아가씨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o keep memory about all these historical events. And what about wars? Of course, we always should remember all wars which happened. 모든 것을 백색으로 잠재우는 수오맨닌나의 설경 속에서 이제 핀란드인들은 전쟁의 상흔을 잊고 고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I wanted to come to Suomenlinna to see how it's like during winter. I have been here at summertime and it's a lovely place to come to have picnic with your friends, and now at winter time it's of course a lot different with the snow and with the ice. 핀란드인들은 수오맨닌나의 뼈아픈 역사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는 두 열강의 대립의 중심에 있었던 수오맨닌나의 순환의 역사를 뚜렷이 기록해놓고 있죠. 스웨덴의 국왕 프레데릭 1세가 러시아에게 함락당하고 1855년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포격으로 초토화되기도 했던 수오맨닌나 요새는 이후 러시아군에 의해 간신히 재건되며 세 나라의 전쟁 유물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났습니다. (100년이) 넘게 핀란드를 통치하며 요새를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던 러시아의 흔적은 이제는 박물관의 황금 독수리 조각상에서나 어렴풋이 찾아볼 수 있죠. 고난과 역경으로 얼룩진 땅 위 재건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핀란드인의 고요한 저력은 보트니아만의 항구 도시 라우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서북쪽으로 200km를 달리다 보면 어느덧 차창 밖으로 함께 내달리는 가로수들이 오래된 나무의 향취로 가득한 목조 건축의 도시 라우마로의 입성을 반깁니다.
단층 목조 가옥들이 소박한 멋을 자랑하는 라우마의 건물은 완벽하게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라우마의 옛 시청 건물은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15세기 목조 건축이 살아있는 북유럽의 가장 오래된 도시답게 내부의 인테리어도 모두 고풍스러운 목조 가구들로 채워져 있죠. Whole old Rauma with wooden buildings and very decorated window frames and gates, and also this old town hall. This is now 325 years old building. 오랜 역사가 순탄히 흘러온 건 아닙니다. 1620년경 목조 가옥들이 들어서며 번영했던 라우마는 1682년의 대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18, 19세기 총 587채에 이르는 목조 건축물들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재건됐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핀란드가 거쳐야 했던 전쟁과 순환의 역사도 함께 떠안아야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라우마를 파괴할 수는 없었죠. 이렇게 파괴와 재건의 반복 끝에 지켜낸 라우마 구시가지는 1991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됩니다. 대화재 뒤 재건된 단층 목조 가옥들은 라우마 특유의 독특한 정취를 자아냅니다. 목조 가옥들은 지붕이며 석가래, 기둥은 물론 간판까지 전체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짙은 나무향이 배어있는 외벽이나 나무결이 살아있는 창틀은 가옥들이 견디어온 비바람의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죠. 예전 배를 타고 항해하던 선원들이 항구 도시 라우마에 머물기 위해 하나둘 짓기 시작했던 라우마의 목조 건물들. 그 정겨운 풍경을 완성하는 것은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핀란드인들입니다. Welcome to Rauma. Welcome to my house. My name is Kaarina Nurmi and I have a pleasure to present you my house. This pretty door is about 100 years old, and this glass is quite nice, as you can see. And this threshold is, I think, as old as this house is. And these are old wooden. 100년도 더 된 낡고 오래된 목조 가옥은 오래된 세월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잘 꾸며져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 해군이었던 집주인은 이곳에서 평화로운 말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집을 꾸민 안주인의 손길은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앤틱 가구에도 스며 있죠. It's from 1700s,
and we bought it from the auction. It was painted with a white color, but my husband took that paint away, and so we can see this lovely wood here. This is very valuable and nice piece of furniture. Yeah. Guess what this is? So, oh. In the old times. 오래된 목조 가옥에서 살아가는 노부부의 모습은 행복한 핀란드인들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ere are Santa Claus jacket. My husband used it in the Christmas time. This is our home museum. As you can see, we are collectors, and this is the oldest part of our house. And this is just for fun. 손때 묻은 수집품들로 이루어진 작은 박물관은 가장 소중한 보물창고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라오마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는 살아있는 유산들과 함께 눈보라에 젖은 목조 가옥들을 햇빛에 씻어내리고 있습니다. It was very, very nice to meet you. Welcome again at any time, and have a nice trip back to Korea. Bye-bye. Bye-bye. 눈이 녹은 라오마의 집들엔 봄의 기색이 완연합니다. 라오마 북쪽 끝의 성십자가 성당에도 성스러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죠. 이곳 역시 지난 대화재 때 전소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목조 건물입니다.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라오마 주민들의 집념으로 이곳은 오늘날 가장 보존이 잘 된 중세 도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18년) 독립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핀란드. 700여 년에 걸친 스웨덴과 러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도 긍지와 민족혼을 잃지 않았던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는 이제 치열한 역사의 유산 위에 지상 최고의 낙원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Thank you.